자, 안녕하세요. 이김 부동산의 이씨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부동산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저하고 김씨가 각자 준비하는 계획이었는데 말씀드릴 부분도 굉장히 방대해지고 겹치는 부분도 뭐 많아서 오늘 김씨도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씨입니다. 자, 부동산 공부법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할 게 있어요. 넘겨주세요. 선서 할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선서. 나 이씨는 김씨는 본인의 이해관계의 영향으로 본인의 이해관계의 영향으로 편향적인 부동산 정보 전달을 편향적 부동산 정보 전달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바로 나 이거 왜 한 거야? 오늘 이 선서하는 이유가 부동산 정보를 준다, 뭐 교육을 해준다, 뭐 부동산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검색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본인이 취급하는 물건을 대놓고 광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절대 배제하는 걸로 방송 방향을 잡고 대국민 선서한 겁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역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부동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부동산 종류? 네, 넘겨주세요. 부동산 종류에 뭐가 있을까요? 종류를 나누게 되면은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진짜 굉장히 방대한데, 그래도 이제 손님 오시는 분들 일단 제일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게 아파트. 진짜 많으시죠, 아파트. 네. 이거를 주택이라고 같이 표현할게요. 네. 지금 오피스, 오피스텔, 네. 또 상가. 요즘에 좀 연배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좀 로망인데 정말 경기 많이 타는 부동산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상가. 또 네 번째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 네. 뭐 건물주가 꿈이죠. 네. 건물주 꿈입니다. 네. 빌딩. 요즘에 지금 삼성동에서 많이 핫하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꽃이죠, 꽃. 부동산의 꽃. 토지. 토지 정도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정도 하게 되면은 경매 정도 있는데, 경매 네, 이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경매는 이제 뭐 요즘에 말이 나오는 뭐 기획부동산 이런 경매 말고요. 법원 경매라고 내땡땡에 녹색창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세부적으로 나눠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이제 뭐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은 세부적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 정도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동산 종류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 종류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 한 가지 종목만 연구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궁극적으로 중요하죠. 이런 품목들을 취급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거를 설명드리거나 이런 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부동산 큰 흐름이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거를 좀 보시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동산의 종류나 종목별로는 뭐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뭐 시간을 또 나중에 종목별로 갖도록 할게요. 네,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예요. 어차피 손님들이 찾아오시면은 종목은 정하고 찾아오세요. 정하고 찾아오시는데 이거를 딱히 쪽도 없고 뭐 기간 뭐 수익률 이런 것도 뭐 아무것도 없이 오는 상태에서 여기 괜찮다는데 어떻게 좀 괜찮나요? 그리고 뭐 사고 나서 어쩌나요? 이런 분들한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많이 아신다는 분들도 여기까지 이제 중수 정도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접근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별로 적어달라고도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한번 살펴봤지만 이거 아직 전부 필요가 없어요. 다음 넘겨주시죠. 자, 첫 번째로 그 부동산 시장 보는 법 요걸 꼽아봤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법, 요거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급선무예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 보는 법을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는 항상 봅니다. 뉴스는 항상 보는데 잠시만요. 네이버 창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 창으로 지금 잠깐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는 게 종이 페이퍼로 된 것도 한 3개 정도는 봐요. 어디 언론사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항상 거기 언론사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언론사 여기도 다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다 마음에 드는 거 다 보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이버 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라는 따로 이제 나와 있어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이게 지금 나옵니다. 나오게 네. 되고 오늘의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 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더보기에서 들어가요. 더보기를 눌러서 들어가고 여기서 주간 뉴스, 월간 뉴스 두 개가 네. 있는데 네이버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 거의 한 70%가 지금 다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랭킹 뉴스거든요. 이번 주 주간 뉴스 네, 랭킹 네. 뉴스라서 요거는 전부 싹 다 읽습니다. 이게 그 네이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클릭하고 보는 뉴스가 그렇죠. 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주간 뉴스 다 보게 되면은 월간 뉴스를 보게 되고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주간 뉴스, 월간 뉴스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주가 찰 때까지 계속 이제 랭킹이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관심이 있으신지 저도 관심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계속 그 얘기죠. 아파트 얘기고. 그리고 이게 다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고민할 거는 당연히 다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뭐 이제 규제 지역이랑 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아파트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인기 뭐 임대료 취소 다 이런 것 같아요. 다 이런 네. 상황이고. 그렇죠. 네. 이제 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요런 이제 기사 많이 봐라, 뉴스 많이 봐라, 뭐 신문 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항상 그 마인드는 그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이 뉴스를 접하셔야 돼요. 아파트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그런 것만 골라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정부의 개입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 현 정부의 그 부동산 개입이 굉장히 심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시장 흐름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요럴 때도 있었지만 대놓고 풀어주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또 찾아오게 될 거고 그렇죠. 또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사나 뉴스 계속 접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고 쉽게 지금 이 시거를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랑 뭐 지금 아파트에 대한 게 너무 핫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기사만 나오는데 이게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은 아파트 얘기는 쏙 들어가요. 그렇죠. 상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흐름을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는 또 공격적인 투자처들이 계속 보도되고 뉴스로 나와요. 그렇죠. 그 한 흐름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뉴스를 보시고 다음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즐겨찾기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요거는 이제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즐겨찾기로 모아놓은 건데 항상 수시로 들어가서 보는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이버 신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국토교통부, 경기도청 뭐 이런 국가 기관 사이트들 이런 거를 매일 체크를 해요. 저는 국토교통부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자, 국토교통부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오게 되면 자, 우리가 많이 뉴스로 접하던 내용들이 요 보도자료 요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기사나 뉴스로 만들어지는 이 내용들이 전부 매일 나와요. 이걸 가지고 기자들도 기사를 쓰고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더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함축 요약을 하거나. 그래서 뭐 지금 보실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뉴스, 아무래도 국토교통부니까 거의 이제 부동산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뉴스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국가고시 사이트를 매일 확인하시는 게 그 부동산 뉴스만큼 뉴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실 게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자, 녹색창 잠깐 넘어왔고요. 녹색창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관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좀 인터넷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서 좀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그래도 많이 활성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래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관보에 대해서 그냥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관보라는 게 이게 일제 시대부터 네.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 저도 세금 내고 이 씨도 세금 내고 있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계실 거예요. 네. 세금을 내고 있는 걸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지금 검색창 보이시죠? 네네. 여기다가 이제 다 치게 되면은 다 나오게 됩니다. 고시라고 해서 나오게 돼요. 진행되는 사업들은. 네. 저 같은 경우에 오늘의 관보는 항상 봐요. 쭉 보시 이게 오늘의 관보입니다. 11월 19일자 해가지고 쭉 이제 고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로 들어서 어느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게 검색을 하게 되시면 이게 나오네요. 네네. 이게 지금 연희 1구역 지금 재개발 들어갔죠? 재개발 들어가서 네네. 재개발 들어간 상태인데 보시면은 이게 기간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요게 날짜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저는 이렇게 고시가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로 들어서 네. 지금 교통망 중에서 교통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주택을 보던 뭐를 보던 부동산 면에서 교통망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로 들어 수도권 요즘 핫하죠. 수도권 가면 GTX라는 거예요. GTX. 지금 현재 뭐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진 것 같은 경우에 A 노선밖에 없고 CB 노선 같은 경우에 지금 예타 들어가고 뭐 사업 조사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잘 보시면은 사업 기본계획부터 나오게 되죠. 날짜를 보시면 17년이고 기본계획 보시면 저는 이거 뜨면은 봐드려요. 그렇죠. 그런 용어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제 시간 지나면은 조금 오늘 너무 오래 좀 질질 끌게 되니까 요거는 시간 되면은 최대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올라오고 고시로 인해서 확정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맞아요. 저는 이게 확정이라고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좀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이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관부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보는 거죠. 뭐 제가 지자체 사이트까지 또 다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항상 요거는 다 봅니다. 이런 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뉴스도 보고 그 국가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관보라든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라든지 정보를 계속 해가지고 쌓아가는 게 굉장히 그 부동산 시장을 보는 법,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핵심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관보까지 보려고 하면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리면은 네. 뉴스 보시라는 거고요. 네. 뉴스를 보시는데 하나만 정해서 보시지 말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려면은 뉴스의 뭐 주간, 월간 그리고 뭐 아파트만 보시려고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보시면 더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고시가 뜨고 나서 관보까지 들어와서 그게 정말 나왔는지 네. 고시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동산 시장 큰 흐름 보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건의 정확한 가치 판단. 아, 이거 중요하죠. 네. 네, 정말. 물건의 정확한 가치 판단을 이것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네. 판단도 안 서시는데 시세 분석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가치 판단하는 게 부동산 투자나 뭐 하는 거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손품 판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이버 부동산도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이제 기사 봤던 오늘의 뉴스 봐서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부동산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원하시는데 서울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계약해드린 당산 역세권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서울은 굉장히 느려요. 왜 매물이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매물이 엄청나기 때문에 좀 느리고 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시세만 보시는 거예요. 시세만 지금 하나만 찍어볼게요. 반도빌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 시세만 보시는 거예요. 시세만 맨날 이게 이것만 보시면 저는 뭐 하냐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저는 지금 이 씨가 가르쳐주는데 여기 원래 지금 실거래가가 떠요. 이게 실거래가 뜨는데 지금 얘는 안 뜨네요. 조금 확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산 레미안 뭐 지금 4차 여기 제일 비싸요. 여기가. 자, 그럼 여기 최근 실거래가 여기 뜨는 거 보이시죠? 아파트는 실거래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근데 부동산 종류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많았죠. 네. 근데 지금 토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씨가 전문이에요. 진짜 저보다 저 상가 같은 경우 훨씬 더 전문이기 때문에 이 씨 이거 정리 한번 상가에 대해서는 정리 한번 해주실 거죠? 네, 시간 뭐 내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답변이 신통치가 않아서 저희 이게 하면 할수록 숙제가 늘어나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아까 선서도 네. 하셨고 알겠습니다. 하셔야 되니까. 근데 예로 들어서 네.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근처 예로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땅을 찍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안 나와요. 실거래가가 안 나오고 이걸 호가라고 하죠. 팔고 싶으신 분의 마음에 드는 이제 금액 호가라고 하는데 받고 싶은 금액이 네, 거죠? 그죠. 파는 받고 싶은- 사람의. 그렇죠. 이렇게 보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나눠져 있으니까 토지 같은 경우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보시는 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기다 실거래가라고만 조회하시면은 여기 바로 아래 칸에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 시스템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실거래가 자료 제공 있고 구실거래가 저는 요거를 많이 써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파트부터 연립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연립 다세대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제 손님이 연립 다세대 단독 찾으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연도수부터 2006년도까지 나오죠. 그리고 뭐 분기별로 뭐 4분기까지 나눠져 있고 원하시는 지역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뜨게 돼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인근에 실거래가 파악이 되니까 그럼 시세를 아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 호가에 호구가 되지 않는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호구가 되지 않는 그런 아유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거를 그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당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파악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지역에서도 멀쩡한 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대로 가는 거고 근데 그 시세 기준에서 싼 게 있으면은 싼 이유가 또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뭐 자세히 뭐 주의할 사항이나 뭐 자세하게 파악하는 거는 맞아 너무 기니까 종목별로 네, 해가지고 한번 풀어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을 갖고요. 일단 뭐 실거래가 조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국토부 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도 보셨지만 뭐 10년 전 거부터 분기별로 실거래가 되는 뭐 신고가 된 내역들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 네이버에서 최근 실거래가 해서 그 가격 하나만 나오는 것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이 부동산 공부하는 데에서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 물건 가치 판단하는 법 실거래가 보시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제가 좀 추가를 해드리면 이런 전문가들이 물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법원 경매 사이트인데요. 대법원 경매 이렇게만 찾으시면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경매에 올라오는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사들이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는 이렇게 감정평가표 해서 그 주변 시세가 어떤지 어떻게 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을 매겼는지 가치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자료. 정말 중요하죠. 이 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는 거 배우시는 것도 진짜 되게 이득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PPT로 돌아가 주시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실거래가 조회라든지 법원 경매 사이트 보시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나 전문가의 눈을 빌려서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서라도 계속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자신의 눈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이긴 부동산 위닝 포인트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 뉴스나 신문 등으로 큰 이슈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부동산 흐름을 보시라는 거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물건의 정확한 가치 판단력을 키워라. 감정평가서, 실거래가 등 조회법은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국가 고시 사이트, 국토교통부라든지 뭐 경기도청이라든지 관보 사이트 수시로 체크하시는 거. 매일 힘드시면은 틈틈이 뭐 생각날 때마다 들어가서 보시고 굉장히 뭐 친숙하게 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이제 첫 번째 시간대랑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대하고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 더 한번 진짜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모르면 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을 거예요.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뉴스나 신문 읽으시라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라는 게 그 기회를 잡으시라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씨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부동산 공부법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부동산 공부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긴 부동산 모두 이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이제 부동산 성공 투자 되시도록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